여러분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것 기억하시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용 후계구도 완성의 핵심 이벤트는 바로 이 합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모직의 한 주를 삼성물산 석주로 쳐주는 식의 합병이니까 누가 봐도 삼성물산에 불리한 거였죠. 그런데 이 합병이 갑작스럽게 성사가 됐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어떻게 저걸 찬성했을까? 알고 보니 삼성물산의 10% 지분을 가진 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을 하면서 합병이 성사가 된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다라는 단서를 잡고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될 것인가? 박영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팩트부터 좀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다가 기부한 돈이 204억 원이고 네. 최순실 씨 회사 비덱에다가 35억 원. 그렇습니다. 장시호가 만든 동계영재센터에다가 16억 원을 기부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총 255억. 네. 근데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이미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있었는데 대체 이 255억 원 기부한 거하고 그 합병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까? 예. 일단 이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면서 삼성 편을 들어준 것은 삼성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다. 매우 부도덕한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첫째, 이 당시에 국민연금의 홍완선 본부장이 이 일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완선 본부장과 가장 친한 절친이 최경환 당시 기재부 장관입니다. 대구고등학교 동창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잡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그 외부 전문가들로 꾸며진 이렇게 민감한 사항은 외부 전문가들로 꾸며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 이를 건너뛰고 그냥 7월 10일 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져서 이제 합병안을 승인을 했죠. 그렇죠.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행위를 국민연금이 스스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외부 위에서의 압력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문영표 장관이 청와대의 뜻이라면서 찬성을 하라는 전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었고요.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하나증권 전 사장인 주진영 사장이 삼성으로부터 삼성 미래전략실로부터 찬성해달라는 압박 전화를 받았고 본인은 끝내 그 투자회사로서 반대를 했는데 그걸로 해서 사장직을 물러나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오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좀 이상했잖아요. 도대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엘리엇은 반대했죠. 그렇습니다. 소액 주주들도 당연히 반대했죠. 반대하죠. 근데 국민연금공단이 뚱딴지같이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그때도 참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삼성이 두 재단하고 최 씨 일가와 연결된 사업에다가 돈을 낸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측에다가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주는 뭐 요런 연결고리를 이제 와서 보니 상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때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황 말고도 삼성물산 주가가 조작됐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낮게 평가되도록 그랬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명관 그 전 삼성물산 회장이 2013년 12월에 마사회 회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13년 12월 취임 당시에 민정실에서 이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유로 해서 마사회 회장 취임이
적당치 않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한 사람을 꼭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위에서 오다가 있어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마사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마사회 회장 취임 이후부터 그러니까 2013년 12월부터 이 정유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뭐 마방 사용 또 관리비 면제 특혜를 줬다 이런 정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예.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7월입니다. 그런데 7월 7일 날 이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공단 그 홍한선 본부장 등이 비밀리에 만나죠. 비밀리에 만나고 7월 10일 날 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여기에서 이 같은 날 7월 11일 몇 시간 후에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 바로 그 문제의 그 최순실 씨 소유의 그 지금은 비덱스포츠고요. 예. 그 당시에는 코레스포츠입니다. 예. 코레스포츠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집니다. 예. 같은 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1차 그 연결고리를 쭉 보면 삼성은 이미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고 정유라 씨라는 그 승마와 관련된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 이런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 여러 가지 로드맵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 독대를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면담한 거는 7월 24일 합병 뒤거든요. 합병 이후죠. 그러면 합병을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민원을 했다면 합병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그 민원은 이미 이제 그 정부의 고위 관계자와 물밑 접촉을 통해서 그 홍한선 본부장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7월 24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한 이후에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독일로 그 삼성전자의 박상진 회장이 떠나지 않습니까? 예. 독일로 떠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5억에 대한 작업이 들어가는 거군요. 작업이 쪼개기 수법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죠. 자, 그런 의혹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연결고리를 검찰이 잡고 어제 압수수색까지 국민연금공단을 한 건데 최경환 의원 이름이 지금 처음 등장했어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최경환이라는 이름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경환 지금 의원이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롯데와 관련된 부분에도 롯데 면세점과 관련해서 또 등장해요.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재경 민정수석이 어제 그만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최재경 민정수석과 최경환 장관이 대구고등학교 동기동창이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 최경환 전 장관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우병우와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공식 사표를 낸 것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최경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야 이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알기 때문에 최재경 수석이 사표를 낸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국민연금공단 얘기 다시 돌아와서. 근데 국민연금공단이 어제 해명했어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택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제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정상적인 절차, 그 정상적인 어떤 그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의 보고서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이 합병이 불공정 합병이다. 그리고 매우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은 뭐 전문가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죠. 수차례. 그러니까 뭐 해명이라는 게 이게 뭐 의미가 없는 해명이다. 그 말씀이세요. 자,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이제 국회 국정조사도 열립니다. 국정조사 증인이 어제 확정이 됐는데 근데 국민연금 관련된 증인은 한 명도 없네요.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관련된 증인이 이재용 그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날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에서 이 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 김성태 위원장도 그냥 제가 이의가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 그냥 거의 뭐 이렇게 방망이를 두드려 버렸어요. 아니 새누리당이 굳이 국민연금은 부르지 말자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예. 삼성물산도 이 합병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국민연금도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연루된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뭔가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 국민연금의 국민의 노후 자금을 훔친 이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대질신문을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데 그걸 왜 새누리당이 막습니까? 새누리당이 왜? 삼성 미래전략실의 관련자들이 국회를 다녀갔다는 그런 사실이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고요. 언제요? 최근에? 네, 최근에 국회를 다녀갔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어제의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권력 순위 1위가 최순실이라면 권력 0순위, 최순실 위에 있는 것은 삼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로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하,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7353님 외에 여러분이, 그래서 박영선 의원님, 우리가 얼마나 돈 손해본 겁니까, 국민들이? 요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해를 봤죠. 이것을 찬성을 들어주면서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경영승계권에 필요한 약 8조 원의 이득을 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한 어떤 재벌 기업이 활용을 해서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것처럼 부패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찔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분명하게 단호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과 이 삼성과의 관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